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파수로 있는 세상, 주버스. 주버스 성남 2023. 세상을 잇다. 안녕하세요. 주버스 하연솔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절기. 입추가 지나서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 언제 이렇게 더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태양은 뜨겁고 매미 울음소리가 나무 곁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싶어 지나가는 여름은 붙잡고 다가오는 가을은 또 얼른 만나고 싶은 작은 욕심을 부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요즘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말, MZ와 라떼 세대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자, 여자, 노인과 청년, 또 미혼과 비혼 등을 나눠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다 갈라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회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어르신들의 생각을 이해 못한 적, 또 요즘 말하는 MZ세대들의 생각을 듣고 깜짝 놀란 적 많습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실 테죠. 오늘은 그래서 사람으로 만나는 성남, 흔히들 말하는 MZ세대와 라떼 세대, 정말 세대 차이인가 사람의 견해 차이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뷰 해봤습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성남. 네,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나는 MZ인가 라떼인가 직장인 밸런스 게임으로 두 분을 인터뷰해봤는데요. 물론 두 분의 이야기로 세대 차이를 딱 이렇다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같은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회사 생활한 지는 만으로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살고 근무하고 있는 30살 회사원입니다. 올해로 지금 만으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불편했던 것 혹시 있으실까요? 뭐 가장 좋았던 거라고 하면 취업을 해서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게 된 게 제일 좋았던 점 같고, 뭐 불편했던 점이라면 그래도 이제 뭐 사회로 새로 발을 디디니까 거기서 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좀 긴장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먼 거리로 회사를 출퇴근을 했었는데,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에 MZ세대와 라떼세대,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런 세대차 느끼시나요? 사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예전엔 어땠다, 그런 거를 들을 때 지금보단 힘들게 근무를 하셨구나, 아니면은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셨구나, 그런 거를 들을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들으면은 낯설다기보단 좀 신기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그렇게 뭐 공감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긴 하죠. 네.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제가 고 전연차 때일 때보다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네.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짜리 명품을 산다. 70%는 투자를 한다. 이거는 70% 투자요. 네. 저는 70%를 투자를 할 겁니다. 중요한 약속은 아니지만 약속이 있는데 회식을 하자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약속에 간다. 어쩔 수 없이 회식에 간다. 약속에 가야죠. 네. 중요한 약속이면 약속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고 약속에 갈 겁니다. 자, 나의 업무 스타일은 딱 주는 만큼만 일한다.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게 조금 바뀌었었는데, 사실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주는 것만큼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는 것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피곤한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그렇게 티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물론 자기 개발에 대한 열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럼 업무 중에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업무 중에 이어폰은 안 된다. 그래도 한쪽만 껴야 된다. 저도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불편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회사 분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어폰을 끼든 헤드폰을 끼든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라서 저도 요즘엔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뭐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운동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것 신경 안 쓴다. 그래도 회사인데 옷은 갖춰 입어야지. 저는 후자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추리닝은 당연히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쓰레빠 차림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보면 운동복, 상의, 외투 이런 걸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래도 복장이라는 게 회사에서 보여지는 거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한 복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괜찮은데 운동복은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자, 그럼 퇴근 후 상사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읽지 않음으로 둔다. 읽고 답하지 않는다. 답을 아예 안 하는 거면은 저는 읽고 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읽고 그냥 답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드려볼게요. 학창 시절 정말 싫어하던 친구가 대표인 회사, 안 좋게 헤어진 애인이 사수인 회사. 이거는 조금 선택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라면 사실 그렇게 맞닥뜨릴 일도 없을 것 같고, 조금만 참으면은 뭐 회사 생활 정도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학창 시절 싫어하던 친구가 대표인 회사가 낫습니다. 10살 연상 후임, 10살 연하 상사. 저는 10살 연하 상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상사면은 사실 일적인 부분에서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0살 연상 후임과 연하 상사 중에 고르라면은 연하 상사를 더 선호할 것 같긴 한데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보다는 뭐 후임이나 상사나 각자 맡은 직책에서 얼마만큼 그거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띄어쓰기까지 터치하는 사수, 방목하며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사수. 이거는 띄어쓰기까지 네, 참견하는 사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방목을 당하면은 처음 신입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이렇게 업무를 배우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렇게 띄어쓰기까지 일일이 굳이 터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되게 철저하게 후임자를 컨트롤해주고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겠지만 그 기간을 견디면은 충분히 발전을 많이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저는 그런 선임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사수라면은 방목하면서 이렇게 뭐 스스로 생존하게 유도하는 사수보다는 그래도 꼼꼼하게 알려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싫어하는 상사와 카풀로 30분 출근, 그리고 2시간씩 3번 환승해서 출근.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30분 카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조금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가면도 좀 잘 쓸 자신이 있고 워라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근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뭐 2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승을 여러 번 하더라도 카풀로 30분 출근하는 것보다는 개인 시간을 갖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에 문제 있는 일 잘하는 동료와 일은 못하지만 사람은 참 좋고 착한 동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왜냐면 인성이 안 돼 있으면은 일을 잘한다고 해도 같이 일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성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을 제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일함에 있어서 애티튜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사람 좋은 동료가 훨씬 낫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주 4일 근무, 매년 한 달 방학. 이것도 주 4일 근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요거는 조금 경험을 해봤던 일인데 지금 주 4일 근무를 좀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주 4일 근무는 일단 매우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대체해서 한 달을 방학을 한다고 하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도 2주 동안 해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재택 교육 때문에 일주일 정도 또 집에만 박혀 있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 방학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달을 준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제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저는 좀 몸이 근질거릴 것 같아요. 근데 주 4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냥 일할 때는 빡 일하고 휴식할 때는 휴식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4일 근무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결혼을 하신다면 신혼집이 경기도 외곽의 호수뷰 아파트, 서울 한복판 콘크리트뷰 아파트. 요거는 경기도 외곽의 호수뷰 아파트를 택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경기도 호수뷰 같은 경우도 크게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주변의 인프라 같은 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복잡한 서울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 호수뷰 그렇게 좋은 곳만으로도 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외곽 호수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나서 국내 일주일 신혼여행, 소박한 결혼식 후 뉴욕에서 한 달 살기. 소박한 결혼식 후에 뉴욕에서 한 달 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평범한 결혼식 후 뉴욕에서 한 달 살기?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방송이 성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마을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은 나오신 분들께 꼭 성남의 좋은 점 하나씩 여쭤보거든요. 좋은 점 느끼시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일단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서울이랑 가깝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쪽이랑 가깝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위치가 그런 쪽에 있으니까 대부분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경기 남부나 서울에 분포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기도 편한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 가장 괜찮으면서 있을 건 다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우선 분당으로는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탄천도 있고 또 분당 개발한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자라서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인터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 했던 부분에서 아니네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차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면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른 것이 더 크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세대 차이라고 하면 살아온 배경, 시대,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빠른 기간 안에 성장을 이루다 보니 또 전쟁을 겪고 또 격변의 수많은 역사를 견디고 지금의 시기를 일궈낸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건 또 사실이고요. 어른들이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싶고 금세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나 때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중에 요즘 MZ세대는 참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셨는데 그런 자신감 가끔은 싶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와 부럽다 멋진데?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누군가 그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살아온 시대와 환경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세대 간의 갈등은 아주 조금이나마 서서히 녹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으로 만나는 성남 하윤솔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